1번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를 읽어보면 곧 새로운 일을 마주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별자리 카드에서도 파라우스 이 자리가 지금 전갈 자리가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전갈 자리는 그 자체에서 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면이 강해요. 자기 목표를 딱 세워두면 물러서지 않거든요. 또 실제로 정갈자리이신 분들은 좀 욕망이나 욕구를 과감하게 분출하는 약간 와일드한 면이 있으시거든요. 한번 이거다 이렇게 결정하고 꽂히면 좀 끝까지 파고드는 좀 그런 저돌적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갈자리가 주관하는 이 파라우스는 이 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뭐 하나가 죽어가고 또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이런 전환의 장면, 비밀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과감하게 움직인다. 약간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죠. 카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서도 완전히 깜깜한 곳에 촛불이 하나 딱 켜져 있는 이런 장면으로 파라우스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깜깜한 어둠으로 존재했던 곳이 있었는데 이제 1번 분이 불을 켜게 된다는 것. 이제 막 무언가를 비춰보기 시작하는 좀 그런 에너지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또 타로 카드에서도 지금 완즈 1번,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고 의지와 욕구가 강하게 시작된다. 이런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이 나무에는 심지어 꽃이 피어 있어요. 시작하는 것에 축복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진 카드거든요. 결국 1번 분들은 조만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실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이 새로 시작하는 게 여러분의 특히 욕망과 관련돼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결국 이 여러분의 숨겨진 욕망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에게 조만간 생길 일의 방향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완즈 자체는 이제 의지와 열정을 말하다 보니까 다분히 좀 사회적인 성취의 차원, 또 명예나 뭔가 주목받는 운 이런 쪽이랑 관련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학업이나 어떤 전공에 있어서의 새로운 장면 나타날 수 있고요. 직장인이신 분들은 회사에서 새로운 일 만나게 되실 수 있어요. 혹은 거래처가 바뀌거나 또 업무가 바뀌거나 부서가 옮겨지고 뭐 상사가 바뀌거나 이런 인사이동과 관련된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회사 몰래 자격증 준비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또 조만간 투자 말아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예 약간 관련 없는 분야에 새로 투자해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배워보겠다, 투자해보겠다.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 또 뭐 해외 주식 이렇게 이제는 내가 알아보고 관심 가질 때가 되었지 이렇게 좀 결심하실 수 있겠죠. 일단 파라우스가 이렇게 욕망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금전에 대한 욕구랑 연결되기도 해요. 나의 어떤 의지나 열정이나 욕구 같은 게 눈에 보이는 걸로 증명하고 싶어지고 또 내가 그걸 새로운 거에 도전해서 결과를 딱 받아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강해지는 그런 운대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나머지 1번 분들의 카드들을 보면 이제 이게 너무 또 즉흥적인 양상을 가지지는 않으셨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 완즈 1번 카드의 보조 카드로 동전의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 동전의 기사 카드는 78장의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신중하면서도 또 그러면서 움직임의 에너지가 강해요. 안 움직이고 멈춰서 보수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 움직이긴 움직일 거야. 근데 제대로 알아볼 거야. 절대 나한테 불리하게 행동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일을 하지만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아보고 또 자기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만 움직여요. 이제 그래서 1번 분들의 어떤 새로운 일, 또 일의 새로운 방향성 이런 것들이 뭐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또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이거는 이제 1번 분의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약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고 고려하는 그런 편을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처음 하는 거라 보니까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해야 한다 이런 신중함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분들로 보이거든요. 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이번엔 좀 잘 해내고 싶다 이런 욕심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사실 이런 욕심이랑 이런 욕망 자체는 정말 건강한 것 같아요. 뭐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 오는 그런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동전의 기사는 정말 정직하게 어제의 나와 비교할 뿐이고 다른 누구와 경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학생일 때 생각해보면 진짜 1등은 경쟁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1등은 좀 묵묵히 자기 스케줄대로 공부하지 옆에 있는 애들 별로 신경 쓰지도 않더라고요. 이런 에너지가 이 완즈 1번에 동전의 기사가 같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만간 새로운 일을 하실 텐데 그게 약간 진짜 1등의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독보적이고 또 독창적인 방식으로 일을 해낸다든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개척한다든지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만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런 에너지가 강하거든요. 또 오늘 동물 카드로 얼룩말 카드가 나왔어요. 얼룩말이 가지고 있는 무늬는 모든 얼룩말마다 다 다르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룩말 카드가 나왔을 때는 약간 독창적인 예술성, 단 하나밖에 없는 고유함, 또 어떤 깜깜한 밤에 유일하게 하나 떠있는 별, 약간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에너지가 이 얼룩말 같은 고유함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일, 가보지 않았던 일, 그걸 가게 된다거나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이 이제 취미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실 수 있는데요. 원래 하던 일은 하면서 병행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원래 하던 일을 이 분야에서는 그 취미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된다든지 약간 새로운 안목을 여러분이 갖추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1번 분은 A도 하면서 B도 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인데요. 원래 A라는 일을 하던 사람 이렇게 주변에 알려져 있다면 그런데 동시에 B라는 일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여러분의 새로운 조합? 이게 또 이동수에 해당된다면 이런 일을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히스토리 자체가 이제 명함이 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B 일을 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만의 독창적인 조합, 그래서 독창성과 고유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한테 절대 소용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무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1번 분은 뭐를 새롭게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제까지의 정체성의 새로운 조합이 되면서 아주 매력적이고 또 독특하고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데까지 데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오늘 마지막 카드에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하고 교환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왔어요. 이 두 사람 다 약간 자기 신념이 굉장히 확고하고 약간 마이웨이거든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약간 자기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시는 그런 터닝포인트를 앞두고 계시다. 그럼 이런 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조만간 새로운 장기 계약, 여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장기 계약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어떻게 일어날지는 보시는 분들마다 다르시겠죠. 실제로 보이는 걸 계약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이런 계약은 약간 이동수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조만간 이사나 독립을 계획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보이고요. 이직을 한다거나 부서 이동하면서 자리 옮기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이동이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계약 상황에 들어가는 좀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카드들은 단순히 내가 몸이 움직인다 이게 아니라 새로운 책을 하나 마주하는 그런 장면이 보이거든요. 새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학생이신 분들이 오늘 2번 많이 골라주셨을 수 있겠다고 보여요. 새로운 학기를 마주하는 시점에 오늘 카드 고르신 분들, 또 아니면 새로운 과목에 도전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거나 좀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약간 여러분의 이미지가 이 책에 내가 정 붙이고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좀 이렇게 다짐하는 모습이거든요. 뭐 아니면 어떤 학교에 내가 여기 이제 정 붙이고 생활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되는 이런 것도 좀 장기 계약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장기 계약이 뭔가 살아있지 않은 것, 문서의 운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관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뭐 어떤 사람과 이제 우리 이런 관계에 들어서겠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썸 타게 되면서 서서히 연애에 돌입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모임에 합류하게 되면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이랑 앞으로 아는 사이가 되겠다 약간 어우러지는 장면들, 소속이 생기는 그런 소속감 이런 것도 계약 상황이랑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일회성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꽤 오래가는 이제 그런 장기 계약이 다가온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를 배워가지고 그냥 원데이 클래스로 하루 배우고 그만두는 약간 체험성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체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어차피 오래 할 거 제일 좋은 걸 골라야 되니까 여기저기 둘러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하는 좀 그런 부분도 읽혀져요.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제 여러 집을 구경을 하고 또 그 중에서 나의 상황과 어떤 조건에 맞춰보고 살아갈 수 있는 곳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뭐 이직이다, 취업이다, 뭐 이러면 이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도 있을 거고 직무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고르게 되는 약간 신중을 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야겠죠. 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계에 있어서 소속감이 생기는 이렇게 중요한 관계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깊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신중함이나 천천히 고민하는 모습,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내가 이 계획을 이루겠다, 계약을 만들어 보겠다, 한번 제대로 성사시키겠다, 좀 이런 2번 분들의 강한 의지가 발현되고 있고 그 의지가 어떤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자리 카드에 토성 카드가 나온 것 같은데요. 토성은 지구랑 비교하면 거의 100배 정도로 무거운 굉장히 묵직한 행성이에요. 지구에 비해서 사이즈도 훨씬 크고요. 근데 태양계에서 지구보다 일단 태양과 멀기 때문에 이 태양을 주기로 도는 그 공전주기 이것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토성 자체가 좀 묵직하고 무거운, 그래서 이 카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좀 책임감이 강하고 또 약간 흑의 성질이 있는 염소자리, 10하우스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좀 끈기나 인내심이나 스스로를 좀 단련시키는 성질, 또 어떤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근면성실함, 또 시간을 들이고 뭔가 정성을 들인다, 좀 이런 뜻이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근면성실한 상태가 되는 장기 계약에 헌신하는 좀 그런 장면에 들어선다. 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 한두 번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만둘 수는 있는데 이 토성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꾸준히 뭔가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면서 몸과 마음에 붙이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좀 성실하게 꾸준히 지각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지도 않고 매 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거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취미라는 것도 직업처럼 매일 하게 되면 힘들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업이 되는 순간 보통 쉽게 지칠 수밖에 없고 뭔가 하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되면 그 일에서 장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 장인이 되는 과정, 그 과정의 시작점에 들어선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한동안은 어떤 공부에 정을 붙여서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취미에 정을 붙이는 그런 분들 계실 거고요. 아니면 장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 정부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생긴다든지, 뭐 한동안 살아가는 새로운 공간이나 또 한동안 참여하는 모임이 생기는 그런 분들 계시겠죠. 또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제 그 사람을 새로 깊게 알게 되고 또 그 사람과 정이 드는 좀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이번에 끈기를 발휘하게 되는 새로운 일, 이거는 휴식이 떠오르지 않을 거다. 내면의 즐거움이 있다. 거리낌이 없다. 완즈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건 전차 카드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거의 계약은 잊어버릴 정도로, 정말 과거의 사건들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푹 빠져들게 될 새로운 장기 계약이 나타난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애정이 일단 듬뿍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조언 카드에 동물 카드로 호랑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호랑이는 정말 아주 고대 시대부터 경외로움,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죠. 왜냐면 기백이 있거든요. 강한 의지도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호랑이 자체는 생태계에서 거의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적이 거의 없어요. 적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에서도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적이 없다.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냥 펼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호랑이의 힘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내가 한번 결심한 거, 내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분명히 제대로 하는 사람이야. 이걸 좀 보여줄 때가 왔다고 보이고요. 잠깐 쉬었다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 만큼 정말 즐거운 일 혹은 정말 정붙일 장소, 정붙일 사람 곧 생길 걸로 보이거든요. 이번에 장기 계약은 단순히 그냥 즐거움이나 어떤 흥미를 주는 수준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몇 번 오지 않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토성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길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한번 시작하면 오래 가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성과 호랑이는 좀 묵직하고 묵묵하게 자기 갈 길을 가요. 때로는 외롭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느껴지는 약간의 고고한 매력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번 분에게 그런 운이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셔서 곧 다가올 어떤 새로운 일, 꾸준히 또 묵묵히 여러분만의 색깔을 입혀서 정을 예쁘게 붙이셔서 멋지게 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2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삼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최근 약간 기운이 다운되어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모습 먼저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카드가 결핍 이런 걸 상징하는 동전 5번 카드예요. 뭔가가 없고 부족하다, 이 결핍. 이거는 우리 삶에서 어쩌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핍을 채우려고 우리가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저걸 갖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우리한테 결핍은 참 슬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언가가 없다라는 건 없다는 상태, 현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없을까라는 약간 존재론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고 왜 나한테는 없을까? 원인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왠지 그게 내 안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내 탓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심지어 누군가는 있는데 나한테만 무엇이 없어서 결핍을 느낀다면 그 비교해서 오는 박탈감 이런 것도 생기기 때문에 감정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죠. 지금 보조 카드로도 컵 10번이 나왔기 때문에 3번 분들 가지고 계신 뭔가 공허한 느낌, 실제적인 현실의 결핍 상황들, 이게 그냥 상황, 팩트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감정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삶에 대한 의욕이 좀 떨어지고 있다든지 무기력하다, 좀 처진다 이런 느낌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혹은 언제 영상을 보시든 관계없이 어떤 날씨나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고 계실 수도 있어요. 햇빛이 부족하다, 나는 주변에 지금 긍정의 기운이 부족하다, 좀 이런 에너지를 느껴지게 돼요. 그 중에서 지금 별자리 카드에 비너스 카드, 근데 금성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는 사랑의 기운이 곧 들어와서 결핍의 기운을 해소해 줄 거고 햇살처럼 다가와서 결핍을 채워주고 또 어쩌면 그 결핍의 상황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고 인생을 약간 바꿔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도 보이는데요. 최근 여러분이 나는 좀 감정적인 차원에서 새로울 게 없다 이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 자체를 잊었다 이렇게 느끼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 해당돼요. 이 비너스가 말하는 사랑은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학업이나 커리어 분야에서의 열정 이런 걸 말하는 것도 비너스가 말하는 사랑에 가능하고요. 어떤 삶 자체에 대한 의욕이나 또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런 걸 포함하기도 해요. 그래서 3번 분들 경우에는 조만간 무언가를 사랑하게 된다. 좀 이런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이 사랑이라는 건 또 대상이 있다 이런 걸 말해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이 나를 객관화해야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나를 사랑한다, 나를 아낀다 이렇게 하면 뭘 생각하냐면 주로 건강을 생각하게 돼요. 근데 건강을 생각한다는 건 먼 미래를 생각한다는 걸 말하거든요. 만약에 오늘 그냥 죽을 거다, 내 운명이 곧 끝이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건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운동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오래 살아야 되니까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내가 더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고 오늘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몸에 좋은 거 챙겨 먹으려고 하고 힘들어도 운동도 하게 되죠. 이렇게 미래의 나를 지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미래의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대상을 정해두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한다 이걸로 지금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카드들을 보면 이게 많은 경우에 3번 분들은 나 자신이 아닐 거예요. 누군가 대상이 생길 거고 그 대상을 사랑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공부를 사랑하게 된다거나 일을 사랑하게 된다거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거나 좀 이런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3번 분들은 내가 곧 어떤 것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다. 또 이런 사건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결핍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활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일단 오늘 카드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대상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망원경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좀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일상을 아주 속속들이 알고 싶어져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생각하는지, 나한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죠. 공부라고 한다면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에 어떤 내용 나올지, 이 문장은 무슨 뜻일지 하나하나 알고 싶어져요. 취미생활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나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건지 완전 푹 빠지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 운동에 빠지게 되면 막 근육의 쓰임 하나하나까지, 동작 하나하나 연구하게 되고 몰입하게 되고요. 동시에 또 망원경처럼 바라보게 되기도 해요. 멀리서 바라보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인식하게 돼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랑 내가 미래가 어떨까 상상해보게 되고 이 사람 주변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의 주변 환경은 어떨까? 이런 것들도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가 굉장히 금방 가요. 그 사람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알아가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또 생각만 해도 나머지 시간에 활력이 막 생기죠.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3번 분들은 일단 지금보다 훨씬 더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차원에서라도 어떤 사랑을 꼭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더 즐거워질 거고 더 풍성해지니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좀 풍성하고 활력 있게 살아야죠. 어떻게 하면 사랑을 선택할 수 있을까? 오늘 조언 카드 보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랑 연결되고 일단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미 카드가 전해주는 네트워크 마지막 조언 동전 3번이 나왔는데 협동과 협력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네트워크가 전해주는 사람 받아보시는 게 좋겠죠. 어플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충분히 거미 카드는 가능해요. 또 공부나 취미생활이나 자격증 공부, 업무에 빠져든다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더 많이 얻어보시면서 이런 어떤 그 사랑의 관계, 그 끈을 유지하시는 게 더 핵심이라고 보여요.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좋아하는 것보다 이제 팬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연예인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고 더 애정이 강해지고 직접 팬미팅에 가보게 된다든지 또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연결되면서 더 행복해져요. 점점 애정이 단단해지고 삶의 활력도 생기고요. 그래서 3번 분은 일단 무엇과 혹은 누구와 사랑에 빠지는지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존재인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사랑에 듬뿍 빠지시되 사람들로부터 정보도 많이 얻으시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삶의 그 사랑이 약간 지점토처럼 점점 더 붙어지고 점점 더 커지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 강하게 끌어당기게끔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사 번 고르신 분들, 오늘 여러분 뽑으신 카드들을 보면 곧 여러분의 어떤 순간적인 선택, 또 거기서 나타나는 지혜, 이게 곧 빛을 발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보여요. 일단 동물 카드로 까마귀가 나왔거든요. 까마귀는 다른 동물들을 포함해서 또 새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마녀 옆에 검은 고양이가 약간 영물처럼 있잖아요. 그때 까마귀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맥락에서 까마귀는 좀 다른 동물들보다 좀 뛰어난 지혜, 특히 얘는 날 수 있으니까 미래를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멀리 가서 어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온다든지 혹은 멀리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는 그런 일을 하다니 대단하다. 미래를 보고 왔나 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어떤 선택 때문에 후회하고 미련 가지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랬다. 그럼 나의 현재가 달라졌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죠. 근데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과거의 선택을 바꾸실 수 있겠죠. 같은 방식을 미래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미래에서 내가 지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택을 내리는 거죠. 순간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게 미래의 내가 지금으로 돌아와서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선택을 한다는 거는 어떤 거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걸 동시에 포함하기도 해요. 어떤 길을 가기로 선택을 했으면 다른 길은 당연히 가지 않은 길이 되는 거죠. 그때 어떤 길의 끝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야, 너 이 길로 가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너한테 좋더라. 이렇게 말해주면 우리는 훨씬 고민도 안 하고 선택 바로 할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해주던 사람이 남도 아니고 미래의 나예요. 그럼 정말 믿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택의 장면이 곧 4번 분한테 다가올 거예요. 그때 내가 미래에서 왔어.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미래의 관점에서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갔다가 온 것처럼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지금 앞에 나온 컵 6번 카드랑 심판 카드가 동시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미래에서 온 여러분이 주고 있는 힌트가 이 2장 카드에 있거든요. 이 2장이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과거를 봐라. 사실 과거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분은 일단 미래에 내가 와서 현재의 어떤 선택을 도와줄 건데 그 관점이 과거에 기반한 선택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걸 선택했다가 후회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미래에 내가 오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과거에 그렇게 선택해서 후회했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선택하면 안 돼. 사람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이젠 진짜 아니야. 너 큰 그림에서 생각해야 돼. 제대로 생각해봐.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거의 어떤 선택을 다시 덮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이미지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옛날에는 좀 어렸으니까 좀 신중하지도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던 거예요.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세상이 말하는 법이나 규칙 같은 거 따르지도 않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지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면서 더 이상은 진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온 게 없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상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주변에서 와서 너 이거 하나 배워봐라.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살 수 있어. 조금 고생할 수는 있어.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잘 배워도 이렇게 어떤 기술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알려줄 수 있겠죠. 물론 이때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시작한 사람이랑 다르게 지금에서야 맨바닥에 시작해야 되고 이거 말고도 돈 벌기 쉬운 일이나 좀 편한 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쉬운 일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미래에서 왔다면 그 미래에서 온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서 온 그 사람은 아마 너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너만의 기술을 배워야 돼. 정직히 살아야 돼. 그게 너한테 평생의 자산이 될 거야.
어렸을 땐 네가 성숙하지 못했지. 뭐 어린 마음에 놀고 싶고 뭐 자유롭게 살고 싶었겠지만 이젠 진짜 아니지 않아? 이런 말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겠죠. 친구들은 이제 그 사람한테 야, 너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 너 되게 어른스러워졌다. 너 현명하다. 이렇게 말할 거고 어른들은 야, 대견하다. 철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지금 4번 분에게 보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이 과거에 뭔가를 포기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걸 선택하지 않았다가 후회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조만간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어떤 이 당장의 유혹이나 뭔가 몸이 편하고 마음 편하자고 하는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어떤 10년, 20년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이익인 좀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거나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한번 시도했다가 내려뒀던 어떤 취미생활일 수도 있어요. 다시 가슴 뛰는 도전 시작하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차원일 수도 있어요. 나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겠어. 사랑은 포기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조만간 사랑을 다시 시작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미래에서 온 여러분이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다. 다시 한번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해보자. 좀 이런 이미지가 보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선처럼 인식해서 그게 한 방향으로만 달려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인가 봐요. 근데 우리의 의식 자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대요. 지금 여러분도 눈을 감고 어떤 10년 전에 특정한 한 장면, 기억에 남는 한 장면, 그때로 딱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때의 감정을 생생하게 다시 기억해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원처럼 존재하는 기억, 이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대요. 시간의 축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인식에는 원래 더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에게는 곧 먼 미래의 여러분이 과거로 달려와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해줄 것 같아요. 이번 선택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요. 또 이번 선택은 무엇보다 약간 죽어있다고 생각했던 거,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 약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처럼 다시 살리는 그런 양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어느 때보다도 긴 관점에서 진심을 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라. 정성을 기울여라.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조언 카드에는 컵의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정말 강렬한 좋은 소식이 오고 있다. 평생 각인될 그럴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기회는 사실 미래의 여러분이 스스로 가져오신 걸 거예요. 그런 현명한 선택을 내려서 미래의 여러분한테 떳떳하도록, 그래서 후회가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조만간 뭔가 어우러지는 장면, 이게 좀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이는데요. 어우러진다는 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업무나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조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마다 상황은 다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워낙 상황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 보니까 공통적인 흐름들, 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그 핵심을 기억하셨다가 이 사건인가 보다 이렇게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활용하시면 사실 정말 여러분에게 행운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거든요. 하나씩 짚어드린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 그 사람의 스펙을 듣는다든지 어떤 신상에 대해서 들었는데 여러분이 딱 처음에 듣는 느낌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든지, 그 사람이랑 나는 뭔가 현실적으로 잘 맞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심리를 보여주는 카드에서 가장 먼저 완즈 9번이 나왔거든요. 이 카드를 보시면 육각형이 이렇게 딱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위에 나뭇가지 3개를 꽂아뒀어요. 이 카드가 원래 좀 방어막, 경계를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보호해야 되는 게 있고 방어해야 되는 거, 지켜야 하는 성,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작용하는 약간 첫인상이 좀 불편한 그런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공부하시는 학생분들 생각해보면 이제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 과제의 방향이 뭔가 설명을 들어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처음 인사를 했는데 첫인상 자체가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좀 낯을 가리게 된다든지 낯가리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할 수도 있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랑 이제 일정을 짜서 같이 해야 되는데 뭔가 일정 맞추기도 쉽지가 않아요. 또 뭐 과제 끌고 가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나랑 좀 결이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딱 보자마자 첫인상이 나랑 잘 맞을 것 같지가 않은데 좀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또 아래에 교환 카드가 나온 걸 보면 뭔가 뜬구름 잡는 사람 같기도 하다. 이런 인상들. 또 어떤 비현실적인 것 같다. 주제가 좀 벗어난 건 아닌가? 좀 이런 느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죠. 겉돌고 있는 것 같아. 좀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어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책을 읽고는 있는데 왠지 머릿속에 안 남는 것 같은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또 아니면 강의를 듣고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왠지 집중도 잘 안 되고 머리에 막 안 들어와요. 그냥 느낌이 개운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느낌은 아니 처음 시작부터 이래서 결국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좀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공부 과목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 이제 취업을 하신다거나 뭐 아니면 거래처 사람이 바뀐다거나 뭐 이사를 간다거나 뭐 학급이 바뀌고 수업이 바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해야지 유리한 상황인데 근데 첫인상 자체가 확 땡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습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기도 해요. 나랑 안 맞으니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빨리 대체품을 찾아버리는 이제 그렇게 갈아타기도 하니까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어플로 만나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지인의 지인으로 알게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데 첫인상이 일단 영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싶고 그냥 공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지금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7하우스 카드가 나온 걸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그렇게 알아가고 적응하는 과정 이거 자체가 지금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파트너십 이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오늘 나머지 카드들도 보면 운명에 순응하고 변화에 적응해라 이렇게 말하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도 나왔고 또 보조 카드로는 어떤 시간과 에너지, 나의 자원들 제대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한 학습이다. 이건 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걸 말하는 동전 6번도 나왔어요. 이 카드는 특히 내가 소비하는 게 단순히 소모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차원을 말하거든요. 순환의 과정. 이런 걸 내가 기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 주는 사람의 기쁨 이런 것도 묘사하는 카드죠. 그래서 5번 분 경우에는 어떤 첫인상이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고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나한테 이득이 될 것이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이게 한번 여러분이 사람이 됐든 조직이 되었든 상황이 되었든 제대로 적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르겠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단번에 막 한 번에 입에 대자마자 맛있다고 느끼는 거 그런 거는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말도 있어요. 진짜 나에게 좋은 거는 오래 걸리는 거 시간과 공을 들이는 거 숙성되는 거 성숙해지는 거 그런 기운들이 들어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적응 기간에 주변을 돌아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나 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조언 카드에 보시면 동전 5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주인공도 보시면 지금 물속에 잠겨 있어요. 근데 위에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죠. 꽤 추워 보여요. 그럼 빨리 물에서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어 보이고 나 꺼내줄 사람도 없어 보여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말 거야. 이렇게 좀 자포자기하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앞에 있는 동전들이 약간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잡으면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원래 힘든 상황에 있는 건 맞다. 이걸 또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라.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정말 당신한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좀 적응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든지 나랑 안 맞아. 도와주는 사람 없어.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흥이 나지가 않아. 하기 싫어져. 애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는 여러분 근처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고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적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친해져야 되는 때가 있으면 이 얘기하면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재밌는 이야기거리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적응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생각보다 빨리 해결책이 떠오르실 거예요. 또 오늘 조언 카드에 지렁이 카드가 나왔어요. 지렁이는 주변에 있는 흙을 헤집고 다니고 영양분을 찾으러 다녀요. 근데 지렁이가 없으면 주변에 있는 흙이 딱딱해질 거고요. 딱딱해지면 그 흙에서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또 식물이 잘 자라야 그 식물에 사는 동물들도 생기고 또 그 동물들이 살면서 남기는 거, 식물들이 살면서 남기는 거, 그럼 굉장히 풍성한 유기물이 있겠죠. 그래야 또 지렁이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게 모르게 연결돼 있거든요. 내가 흙을 부시고 다니더라. 나만 힘내고 있잖아. 나만 고생하고 있잖아. 알고 보면 나도 흙의 덕을 보는 거예요. 결국 처음엔 당연히 5번 분도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이든 상황이든 다 연결돼 있고 또 금방 적응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그 적응이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귀한 영양분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